알면 알수록 좋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궁금한 게 많아지는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녹음을 하긴 하네요. 그러긴요. 살아 돌아왔어요. 네. 그래도 이제 첫 회랑 두 번째 회 이렇게 하나씩 올라갔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네네 나쁘지 않아요.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한 번 더 더 해도 된다는 신호로 알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저는 IT와 경제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슈를 가져와 봤는데 지지난주죠? 예,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선생님? 그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네, 맞아요.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맞아요. 이렇게 이래저래 난리가 난 사건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의회 폭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시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 또 미국이에요?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네, 완전 반대편. 미국의 반대편? 네. 어디야? 미국의 반대편이 많죠, 나라가. 정치적 반대편은 러시아인데? 맞아요. 오늘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볼 거예요. 네. 오늘 지금 최근 아마 녹음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러시아에서 시위가 계속 꿈틀꿈틀대고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아는 러시아 얘기는 무슨 반도인데? 크림 반도? 네, 맞아요. 우크라이나 쪽에 네, 있는. 그 이후로 별 소식이 없네요. 근데 그게 꽤 된 얘긴데? 그게 2014년에 있었으니까. 너무 오래됐네. 네. 물론 그 기간 안에 러시아가 막 굵직굵직한 이슈는 없었어도 마냥 조용하지만은 않았고. 기억하는 건 그때도 푸틴이었고 네. 지금도 푸틴이라는 거. 맞아요. 푸틴은 계속 이 사람은 왕도 아니고 차르도 아닌 것이 계속해서 그 높은 권좌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나마 제가 이제 기사를 훑어보면서 느꼈던 건 네. 그때보다 푸틴의 약간 지지도가 떨어졌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거는 제가 타이틀로 좀 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뭐 얘기를 꺼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푸틴이 인기가 많고 우리에게 독재자 이미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민주주의가 막 탄압되고 뭐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뭐 푸틴에 대해서도 독재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나라고. 근데 이제 뭐 계속 집권을 하고 있지만 나름 민주적인 절차로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민주적인 절차에도 사실은 말이 많지만 대한민국 운동장 선거 같은 체육관 선거 같은 막 그런 느낌인가? 그거보다는 그래도 더 민주적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푸틴의 어떤 카리스마 빨로 그래도 그 리더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최근에는 그 카리스마에 좀 금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시위도 사실 푸틴에 대항하는, 이 푸틴에게 감정이 많이 쌓여져 있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일어나고 있는 시위인데 이 시위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분인가요? 독국물 먹어.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얼핏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정확한 이름이 알렉세이 나발니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게임에 나올 것 같은 이름. 콜 오브 듀티 같은 데 나올 것 같죠? 근데 이분이 되게 젊어요. 44살이신데 혹시 푸틴이 지금 몇 살이에요? 푸틴이 아마 지금 굉장히 고령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아직 팔로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알렉세이가 훨씬 동생이다. 그렇죠. 훨씬 동생이죠. 그 정도만 알고 가도 돼요. 네네. 근데 알렉세이 나발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세요. 그리고 미국 예일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이 좋으신 분이죠. 이분이 아직까지는 뭐 선출직에 당선되신 분은 아닌데 이게 미래의 러시아라는 어떤 러시아의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인터넷의 힘을 아주 잘 이용하는 야권에 떠오르는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언제 좀 주목을 받았냐면 2007년쯤에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액주주 운동 비슷한 거를 해요. 2007년? 네. 14년 전이요? 네, 이분이 그때부터 약간 그때 20대였겠죠? 그러니까 라이징 선이 아니군요. 예전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셨던. 그렇죠. 그 외신 언론에는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2010년, 2011년부터 이분이 이름이 자주 오르내릴 정도로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하셨던 분인데 정확히는 2007년에 이런 러시아 국영기업의 주식을 사서 주주 행세를 하면서 국영기업의 잘못된 점들을 뭐 지적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블로그에 공유하면서 러시아의 약간 민중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11년, 2013년, 2017년 계속해서 푸틴에게는 정말 눈엣가시였던 거죠. 정적.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그 어떤 푸틴에 대항할 수 있는 떠오르는 야권의 정치인의 이미지를 굳혀갑니다.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제격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살아있는 적을 두는 건 어디서나 먹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분이 정확한 속마음은 알지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어요. 이 푸틴이라는 철권 독재자를 상대로 야 푸틴이 사실은 이런 비리가 있다더라. 푸틴이 잘해? 그렇게 나라 잘 이끌어? 나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약간 어떤 선전을 하면서 그렇죠. 네, 러시아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여요. 대한민국도 뭐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한 분들을 머릿속으로 좀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네. 강하게 이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맞아요. 스타가 되신 분도 있으시고. 맞아요. 사실 오늘 시간이 남는다면 우리나라 좀 비슷한 사건, 독극물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얘기도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정확히 아까 범래님께서 언급해주신 독살 사건은 작년 8월쯤에 발생했어요. 아, 그게 벌써 작년 8월이군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시베리아에 있다가 모스크바가 집인데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공항 카페에서 차를 마셨는데 아, 그러면 모스크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타국에서 차를 마셨는데 시베리아,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 내죠. 아, 제가 순간 알래스카랑 헷갈렸네요. 아, 예. 시베리아 그러네요. 우리 지붕 위에 있는 네. 거기서 차를 마셨는데 굉장히 익숙한 암살 방법이죠. 그러네요. 차에다가 독극물을 넣어서 이제 해당 요인을 암살하는. 근데 이게 기내에서 이 사람이 그 증상을 호소하면서 그게 먹고 바로 한 게 아니고 네. 기내에서. 그렇죠. 이게 암살자들의 수법이었을 수 있죠. 하긴 기내는 좀 의료 인프라가 아무래도 좀 열악하니까. 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나요. 특히 이 비행기를 당시에 그 운전하고 계셨던 파일럿 분이 이 기체를 모스크바가 아니라 독일로 돌려버려요. 어이? 너무 멀리 가는데? 근데 독일이 약간 의료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근데 궁금한 게 그 비행기에 알렉세이만 타고 있던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는 제가 이게 여객기였는지 뭔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 파일럿 분께서 약간 기지를 발휘하셔서. 그렇죠. 기지를 발휘하셔서 모스크바로 가는 게 아니고 독일로 가셨다. 독일로 갑니다. 진짜 이거 드라마 같다. 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나발니에게 사용된 독극물이 뭐 노비촉이라는. 예전에 김정남 암살 사건 기억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공항에서 네. 그 여성 2명이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성겁 수건 같은 거. 네, 맞아요. 그분은 실제로 사망하셨잖아요. 거의 바로 사망을 했죠. 그때 쓰였던 VX보다 5배 독한 노비촉이라는 독이에요, 이게. 근데 살아났다고요? 근데 살아남으셨어요. 와. 독일의 의료기술 홍보 효과도 있었겠죠. 아무튼 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메르켈도 많이 화가 나고 뭐 그랬던 사건인데 어쨌든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나발니가 범래님이라면 본인이 약간 독살의 위협을 받았어요. 거의 죽다 살아난 건데 이제 자기는 주변에 적도 없고 의료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독일에서 체류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기서 죽었으면 뒤가 없는데 거기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 모스크바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보는 눈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더 이상 죽일 시도를 할 수 없지 않을까. 맞아요. 그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나발니도 비슷한 논리로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큰 야망이 있으시다면 그걸 큰 기회로 삼으시겠죠. 맞아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자기 체급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사실 이게 개인 신상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저만 해도 그분이 독극물을 마셨다는 걸로 제가 접했잖아요. 성함은 몰랐지만 맞아요. 그게 이제 정치인들에게는 큰 기회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개인의 명예보다도 이분의 어쨌든 대외적인 목표는 푸틴을 쓰러뜨리는 것. 그 러시아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바람을 가져오는 게 어쨌든 대외적으로 공공연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나 독살까지 받은 사람이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러시아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국으로 위험하지만 돌아간다는 선택을 한 거죠. 체포됐어요. 뭘 잘못했는데? 이분이 죄가 있는데.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독극물 먹고 살아서 잡혀간 게 아니라. 그럼요. 그 전에 죄가 있었어요. 집행유예를 그쵸. 받고 계신 분인데. 그렇죠. 뭐 대한민국도 민주화 투사들이 별의별 이유로 다 검찰에 송치되고 막 징역 조작된 살고. 죄목으로. 뭐 그렇죠. 뭐 조작일 수도 있고 그 당시 이제 유신 헌법 같은 새로운 헌법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집어 넣으려고 하죠. 기존 정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귀국을 선택하고 아내분하고 재회를 하고
바로 이제 경찰에게 연행을 당합니다. 이게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렇게 극적이진 않아요. 공항에서 바로. 네, 공항에서 바로 그냥 얌전히 연행이 되고 지금도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앞서서 감금에 처해 계세요. 오히려 그렇게 독극물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네. 막 고문을 한다든지 못하죠. 못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나중에 법원에 들어왔는데 멍투성이다. 그러면 또 서구권에서 난리가 날 거라서. 난리 나죠. 근데 이미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나발니 세력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나발니가 귀국을 해서 체포를 당한 다음에 나발니의 동료랄까요? 보좌관들이랄까요? 일종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포스팅을 해요. 뭐냐면 푸틴의 비리를 정면으로 고발하는 그거 굉장히 긴 동영상이죠. 맞아요. 한 2시간 좀 안 되는 길의 동영상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그것도 지나가다가 타이틀만 본 것 같아요. 타이틀이 러시아어일 텐데.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뜬 기사 중에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 네. 올라왔다. 뭐 그런. 저도 이제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러시아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냥 영상미나 이런 걸만 봐도 이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영상이다. 그냥 고발 영상 짜깁기 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정말 무슨 다큐멘터리처럼. 다큐멘터리예요. 실제로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로 소개가 돼요. 네. 우리 국내 언론에 탐사보도 다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막이 있으면 한번 봐보고 싶네요.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회수가 1억이 넘었고 1억? 네. 네? 러시아 인구가 1억이 넘나? 모르겠네. 근데 아마 좀 세계 각국에서 자막을 달아서라도 보시나 봐요. 호기심에 클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장을 일으켜서 체포 이후에 나발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전역에서 시베리아, 사할린, 모스크바 가릴 것 없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가 러시아 정치 상황을 모르지만 네. 푸틴이라는 독재자 앞에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네.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출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군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푸틴에 대한 불만 여론은 쭉 존재해 왔어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크림반도 얘기 초반에 했지만 그때도 러시아 내부에서 국민들 안에서도 굉장히 찬반이 뜨거웠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카리스마 있었을 때는 러시아 국민들도 옛날 소련 강국의 향수가 난다 해서 좋아했지만 Make Russia Great Again. 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인데 언제까지 이런 카리스마에 기대서 독재를 용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 여론이 쌓여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안을 못 찾겠는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그럴 수 있지. 푸틴이 독재자인 건 맞는데 야당에도 그렇다고 변변찮은 인물이 없어서 그 표심이 딱히 이렇게 몰리는 어떤 팽팽한 선거 접전 이런 게 딱히 없었던 와중에 나발니가 약간 뺨을 때려준 격이죠. 그래서 푸틴의 경우에는 지금 궁지에 몰린 겁니다. 사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나발니가 자기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독사를 당했다. 즉 푸틴이 개입을 했다라고 독일에서 한창 주장을 하고 있을 때 푸틴은 회피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독사를 당하려고 하거나 혹은 살해 위협을 받으면 반대편에서 한 게 아니라 극성 지지자가 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푸틴이세요? 푸틴이 그랬나요? 푸틴이 어떤 식의 말을 하냐면은 야 걔를 죽이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허술하게는 안 했지? 진짜 죽였겠지. 이거 이렇게 어정쩡하게 남겨놓은 거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한 것처럼 둔갑하려고 제가 얘기한 거랑은 좀 반대네요. 제가 얘기했던 건 이제 극성 지지자가 상대편 정적을 없애주려고. 푸틴의 극성 지지자들이 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반대로 자작극이다. 자작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발리 쪽이 아니라 푸틴을 싫어하는 누군가나 누군가가 푸틴을 약간 누명을 씌우려고 이런 짓을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한 건 아니다. 이렇든 저렇든 내가 한 건 아니다. 나발리 이름을 심지어 언급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름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이 사람의 명성만 키워주는 꼴이니까. 체급이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엄청나게 비싼 값어치를 자랑하는 푸틴의 호화 궁전이다. 이런 걸 고발하는 영상인데 최근에는 이 유튜브 동영상을 약간 의식했는지 이 주변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좀 옹졸하죠. 옹졸하다. 네, 그런 식으로 의식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이 한때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기가 높았어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때 와 대단했어요. 80%를 넘었었는데 기억나요. 그게 2000년대. 예, 그러니까 맞아요. 2010년 오기 전에. 네. 그때만 해도 약간 뭐라 그러지? 스트롱맨?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지도자의 네. 약간 전형이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저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한참 이제 대통령을 할 때도 저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러시아랑 어떻게 싸우냐, 러시아는 저렇게 강력한 애가 있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전 기억이 나요. 근데 맞아요. 너무 강한 사람이 오래 하고 있긴 하죠. 강한 지도자 기믹이 좀 물리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맞아. 먹힐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피해가 없을 때 강한 지도자가 좋은 거지. 그치. 나한테도 강하면. 그치. 우리 그치. 학교 짱은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울 때나 그치. 멋있어 보이는 거지. 우리 학교 애들을 괴롭히면은 그치.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은 그 80% 지지율이 60%로 떨어지고. 아, 그래도 높다. 그래도 높지만 중요한 건 연령별로 나눠보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2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아이고. 거의 약간 3당 대표 같은 느낌이에요. 20%라고 하니까. 제3당 대표 같은 느낌의 한때는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아마 뉴스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자기가 좀 종신 집권을 하려고 개헌도 무리하게 추진한다던가. 아이 뭐 독재자들은 뭐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개헌 헌법의 조항 중에 하나가 개헌이 되면 이 이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횟수는 제로로 간주한다.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도 헌법을 개정해서 네. 2선도 가능해, 3선도 가능해, 뭐 4선도 가능해 이렇게 고치다가 네. 이제 와서는 이번에 또 헌법을 고치면 다 제로야.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헌법을 계속 고치다가 이번에는 그냥 아예 제로 베이스로 바꾸기 위해서 또 헌법을 고치는 그런 거라고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누더기 헌법을 만들고 있죠. 이게 뭔데 그렇게까지 좀 러시아 내에서도 반발을 안 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개헌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미지상으로는 저 검은 속내가 다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안 좋아하는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 엎친덱 덮친격 코로나19 유행하죠. 아, 러시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러시아도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가 하락했죠. 또 유가에 많이 경제가 좌지우지 되는 나라인데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가처분 소득이 뭐 작년에 한 3-4% 떨어졌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정감사 비슷하게 그 국민과의 대화라 그래서 뭐 그렇게 강한 사람이? 네. 이미지가 생각보다 약간 유해요? 대국민 소통을 잘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요? 국민들한테 불만을 접수해서 이 불만에 소관부처 관료를 불러가지고요. TV에서요. 혼내요. 그게 좋은 건가? 근데 그게 먹히죠. 근데 물론 뭐 의문을 제기한 문제를 제기한 국민들한테는 속 시원하겠지만 그게 장관이나 부처의 리더를 대놓고 이렇게 망신 준다는 게 글쎄요.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일까? 자기는 장관 위에 있다라는 구름 위에 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작년에 생략을 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 범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해봐야 안 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안 했다는 얘기는 그 알렉세이 독극물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했나 보네요. 정확한 제가 시즌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알렉세이 나발니 그 사건에 대한 뭐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의문들이 생기고 있을 때 하긴 뭐 질문 받아봤자 다 그 질문이겠지 뭐. 나발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여론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나발니 지금 감옥에 가뒀잖아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근데 뭐 그렇다고 감옥에 안 가두고 풀어주자니 너무 말이 많아. 네, 너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기를 공격하고 이러니까 나발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약간 대한민국이랑 비슷하네요.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김대중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아주 유력한 야권 정치인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 시절에 그보다 전에 1971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당시 후보를 상대로 46%네요. 그 직선제 선거했던 그건가요? 이때 직선제 선거였죠.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직선제하고 겨우겨우 박정희 대통령이 이기고 그 이후로 간선제로 다시 바뀌지 않나요? 그 이후로 유신 개헌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김대중이 약간 표심도 모았겠다. 해외에서 반유신 운동을 하다가 73년도에 일본에서 그 반유신 운동을 전개하던 와중에 호텔에서 납치를 당해요. 그거죠. 오사카
오사카인가? 어쨌든 그 도쿄였어요. 도쿄였네요. 네. 아는 게 없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납치가 돼서 배에서 이렇게 맞아요. 끌려갔던 사건. 용금호. 음. 근데 이게 이 납치범들이 누굴까 했는데 당시 그 호텔에 뭐 주차되었던 차에서 그 대사관 직원,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 직원의 번호가 발견이 되고 한국 대사관 직원의 지문이 김대중 방 유리컵에서 발견이 되는 등 뭐가 이렇게 허술해? 너무 허술하게 한 탓에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얼핏 알기로는 그렇게 이제 용금호라고 하셨나요? 그 네. 배에 이제 김대중 당시 무슨 총재인가 뭐 그러셨는데 그런 식이. 예. 예, 그거를 미군이 구출해 준 걸로 맞아요. 제가 얼핏 알고 있습니다. 이게 6일간의 납치 끝에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는데 이때 주한 미국 대사 하비브라는 분이 개입을 하셔갖고 맞아요. 미국에서 구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미국에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김대중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박정희 입장에서는 김대중이라는 눈엣 가시를 더 크게 만든 꼴이고 이 때문에 실제로 일본과의 외교 관계도 나빠지고 뭐 김종필 총리가 일본 가서 사죄하고. 우와.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서 납치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외교적인 결례이고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체급이 훨씬 커져서 대통령이 됐죠 나중에 결국에. 저는 그 사건을 직접 이제 뭐 본 건 아니지만 네. 그 일련의 과정들을 굉장히 그 재미있게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네. 노태우로 오면서 직선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둘의 꿍짝꿍짝 그러면서 야 직선제 했다가 각각 저렇게 되는 거 못 봤어? 약간 그렇죠. 하면서 에이. 노태우 보고 니 자신 있나? 이러면서 너 직선제 네. 자신 있나? 이러면서 했던 거. 노태우는 결국 자신 있게 직선제에서 승리를 했죠. 그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법정에 섰을 땐가? 네. 그래서 전두환이랑 이렇게 막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직선제로 대통령 됐습니다. 그때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요? 그런 네. 썰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김대중 납치 사건을 왜 얘기를 했냐면 이 나발리 사건도 어쨌든 러시아 본토에서 일어난 거긴 한데 그래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화를 내기도 했고 어떻게 우리 주변 나라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뭐 물론 일본이랑 한국은 좀 특수성이 있지만 네. 비슷하게 화를 낸 거겠죠. 그렇죠. 네. 러시아랑 독일도 사실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차 세계대전에서 적으로 싸우기도 했고. 둘 다 어마어마하지. 그렇죠. 그렇게 잃은 그 군인들의 목숨이 장난 아니니까 아마 쌓여있는 감정도 많을 텐데 어쨌든 이런 선택을 러시아로서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선택,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선택인데요. 근데 참 아리송하네요. 푸틴이 어떻게 될지. 푸틴이즘이라는 게 뭐 트럼피즘 비슷하게 어떤 푸틴의 철권 통치를 일컫는 어떤 용어인데 이게 금이 간다라는 어떤 칼럼을 제가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봤고요. 아마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약간 그 트럼프란다. 그 푸틴이 이제 하강기에 접을 거다라는 기사는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다처럼 항상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서 뭐 계속 몇 년 흐르면서도 좀 굳건한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작년 8월이라고 했나요? 네. 그걸 계기로 좀 심대한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아요. 제가 한 가지 타격이 더 들어간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푸틴이 약간 공을 들이던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노드스트림 2라는 사업인데요. 원도 있나요? 원도 있어요. 네.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노드스트림이라는 사업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이에요. 국가 산업이군요. 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쵸, 대표죠. 요거를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보통 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 도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 노드스트림 1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짓고 있었던 것이 노드스트림 2인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을 거치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독일로 직격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메르켈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겠죠. 네. 사실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을 더 높여봐야 서유럽 우리 나토 국가들한테 좋을 게 뭐냐 이러면서 반대를 해온 사업인데 메르켈은 천연가스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지를 항상 표해왔는데 이거 꽤 몇 년 전이죠. 노드스트림 2라는 사업이 시작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진짜 기억 저편에
그 사파를 하나 본 것 같은데. 사파를? 네, 그러니까 그림 같은 네. 거를 본 것 같은데 독일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천연가스 관이 있는데 네. 러시아 캐릭터가 웃으면서 그 밸브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맘 잡고 네. 밸브를 잠그면 독일은 천연가스를 쓸 수 없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약간 풍자한 사파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아마 그 사업을 비판하는 쪽에서 그린 것 같은데 사실은 러시아도 천연가스로 밥 벌어먹고 사는 나라라서 마음대로 밸브를 잠그기에는 그렇죠. 자기네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메르켈이 그리고 심지어 노드스트림 1의 파이프라인은 우크라이나를 거쳐가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크림반도 사태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또 에너지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네. 오히려 독일까지 직통으로 오는 게 안전하다는 더 안전하다.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지지해 왔지만 나발니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메르켈이 단단히 화가 났잖아요. 이 사업은 현재 다른 이유로 중지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뭐 미국의 제재나 뭐 이런 걸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메르켈 정도만 좀 쓸쓸하게 지지를 해왔는데 요 지지마저도 약간 좀 등을 돌릴 수 있는 나발니 독살 사건이라는 게 독살 미수죠. 그렇죠. 정적을 한 명 죽이려다가 그렇죠. 뭐라 그러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집을 다 태우는 그러니까 모기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푸틴이 아직까지는 뭐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푸틴이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악수를 둔 거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내셨을 때 시위로 오프닝을 열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실제로 무력 시위 같은 게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시위대가 무력을 사용한다고 해봐야 그 스노우볼을 경찰들한테 던지는 정도인데요. 지금은 비폭력 시위네요. 네, 지금 실제로 스노우볼을 경찰들에게 던진다. 역시 그 추운 나라답게. 근데 무력 진압은 있죠. 그렇죠. 네, 경찰이 봉으로 시위대를 때리고 하는 무력 진압은 지금 녹음하는 이 순간에도 아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경찰이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위도 다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대한민국도 여러 시위가 이제 무력으로 진압되는 현장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모습이 러시아에서도 보이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말이 나온 김에 그 이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시위는 말씀하셨다시피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맞아요. 시위도 시위를 다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게 이제 정부의 어떤 허가 권력마저도 무시하고 우회하는 시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시위들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네요. 이번에는 나발니라는 이 시위대의 분노를 응집할 수 있는 인물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뭐 유튜브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러시아 국영 TV 안 보고 유튜브나 SNS 통해서 이런 진짜 러시아 정부의 실상, 비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해서 SNS를 또 탄압하려고 하고 있는 등 약간 진흙탕 싸움으로 예, 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전 투구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나라 상황이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민주화의 바람이 오길 바래요. 저는. 그렇죠. 저 똘기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흥미진진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철옹성 같았던 푸틴의 정권이 나발니라는 개인 때문에 좀 무너지고 러시아가 새로운 러시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교과서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나.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가깝기도 하고 블라디보스톡 이런 따지면 한반도 정치에 러시아가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 저 자신도 약간 러시아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이 똘기님이 준비하는 게 다 드라마 같아요. 저번에 네. 그 미국 얘기도 그렇고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요새 느낌이에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워낙 많이 벌어져가지고 하긴 뭐 코로나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코로나만 사건이죠.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좀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야겠다는 압박을 주시네요. 네, 이렇게 국제 정치가 혼란한 시기라는 걸 똘기님 덕분에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빼고는 조용한 줄 알았는데. 네, 아유 시끄러워요. 지금. 시끄럽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